사회주의의 광풍이 불고 있는 것은 한국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이스라엘 반기독교적 코드를 핵으로 하고 있는 인본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 이 사회주의 문화의 쓰나미는 사실 미국에서 가장 크게 불고 있죠. 뚜렷한 친이스라엘, 친기독교 행보를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17일 드디어 미국 내 애국교육을 복원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소위 극좌파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정통성을 공격하고 있다는 취지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에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RA 나라에서 주최한 행사연설에서 미국의 문화와 역사를 말살하려는 좌파의 철회 문화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캔슬 컬처라고 하는데요. 이 철회 문화는 기업이나 공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일종의 불매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회 문화가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철회 문화는 유독한 아주 도끼가 많은 정치 선전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회 문화의 한 사례로 뉴욕타임즈가 추진하고 있는 1619 프로젝트를 거론했습니다. 이 뉴욕타임즈, 한국의 이른바 진보권, 이른바 보수 언론인이건 이 뉴욕타임즈를 인용할 때가 많은데요. 사실은 미국에서는 좌파 매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뉴욕타임즈가 추진하고 있는 1619 프로젝트는 학교와 직장 내에서 사라져야 할 대상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소위 1619 프로젝트는 미국의 건국사를 다시 쓰자는 움직임인데요. 탐사 보도를 기반으로 한 이 프로젝트는 미국 건국을 노예제와 인종차별주의에 근거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일부 공립학교에서는 1619 프로젝트를 교육과정에 편입시켜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부모들이 학교가 자녀를 세뇌시키는 것과 직장에서의 철회 문화, 공공장소에서의 전통적 신앙과 문화 가치관의 억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비판적 인종이론, 미국 역사 반대 운동 등을 함께 거론하며 1619 프로젝트와 함께 모두 유독한 정치 선전이다, 탁식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시민적 유대관계가 해체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프로젝트는 우리 자녀들에게 미국이 자유가 아닌 억압으로 세워졌다고 교육하기 위해 미국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라고 비판했죠. 이 비판적 인종이론이라는 것은 칼 마르크스의 마르크시즘 철학에 기초한 것으로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이 그 기원이죠. 일부 정치인들은 비판 이론과 비판적 인종이론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미국의 국가 체제를 전복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공산주의를 침투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다, 이런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 연방기관의 비판적 인종이론 훈련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죠. 백악관은 이 훈련을 반미선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비판적 인종이론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1776위원회라고 명명한 학교 내 애국교육을 고치할 국가위원회를 설립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76위원회, 이것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그 해가 바로 1776년인데요. 올해 2026년 건국 150주년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미국 역사를 교육해서 애국심을 고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시위대 폭동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급진적 운동은 소중한 유산,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몇 달간 지속된 폭동, 소요, 반경찰 기조에 대해서 좌파들이 학교에서 세뇌시킨 결과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흑인 플로이드 사망에 분노한 시위대가 미국 일부 도시를 점거해서 약탈, 방화, 폭동을 벌이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사건 등을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일부 미국 건국 위인들이 인종차별을 주장했다라고 선동하면서 기념물과 동상을 철거해온 바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인종차별 시위로 벌어지고 있는 폭동과 소요에 맞서서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미국의 11월 대선이 지난 4.15 한국 총선보다 더 중요한 시기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외풍이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죠.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만나는 곳이고요. 광복도, 그 이전 조선시대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또 일제 병탄 과정 모두 국제정세의 결과로 한국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향후 변화의 흐름은 대한민국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적으로 가느냐, 반기독교적으로 가느냐, 이것이 11월 대선에 미국 대선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요. 그것은 대한민국이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로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한국의 미래에 그야말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가 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잘 파악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해진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장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은 미국 대선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실 것입니다. 미국 대선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드러나고 기독교적 가치가 미국에 다시 한번 회복돼서 1차, 2차 대각성을 잇는 3차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서 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부흥의 불길이 한반도에까지 불어닥쳐서 모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견고한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무너지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한반도에, 대한민국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11월 미국 대선 과정에 하나님 개입해 주시어 하나님을 겸손하게 따라가는 자가 주님의 선택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사회주의의 광풍이 미국 내에서 잠잠해지게 하시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들이 미국의 새로운 지도부로 구성되게 하시어 그러한 거룩한 흐름들이 한국에도 불어닥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만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더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